707 단장의 충격 목격담. 박범계가 사령관을 꼭두각시 만들더라. 이 사령관은 바로 곽종건 중장입니다. 특수전 사령관 곽종건. 그 예하부대의 특전사 중의 특전사 707 단장 김현태 두 사람이 같은 부대의 핵심 지휘라인인데 김현태 단장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그 사실을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통해서 군 검찰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이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 대령 육군 대령 김현태를. 그런데 거기서 했던 이야기를 성일종 그 국방위원장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죠. 완전히 해요를 당하는 모습을 봤다. 곽종건 변호사도 소개시켜 준다고 하고 무슨 뭐 공격 신고자 절차를 밟아준다고 하고 그것을 봤다고 하니까 그 민주당에서 그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직접 이야기하라 하니까 기자회견에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일종이. 자, 그러다가 정말 이것은 이 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죠. 지금 헌재에서도 정인으로 다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아주 중요한 정인이기 때문에 다시 채택을 했는데 안 하고 있고, 심지어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별 사람을 전부 다 정인으로 부르면서 김현태는 뺐습니다. 워낙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두 개의 이 프레임을 설치해 놨는데 그중에서 하나의 프레임을, 곽종건 말의 프레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소수 뺐습니다. 빼니까 뭔가 정인을 들어야 되죠. 지금 간접적으로만 나왔죠. 그래서 국방위원장 성일종이 직권으로 오늘 긴급 현안 질문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국방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두 사람만 잠깐 참석했다가 가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민주당이 다 참석을 하면은 이게 다시 공론화가 막 돼서 거기서 반박을 할 수도 없고, 워낙 이게 저기 팩트가 뚜렷합니다. 김현태 대령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거 회유한 거야. 국민의힘이 회유한 거야. 이렇게 퉁치려고 하지만 오늘 진술한 내용들이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의 판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이게 파장이 심상치 않고 헌재에서 반드시 이 김현태 단장을 다시 불러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많습니다. 제가 한 두 번 오늘 송국이나 혼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서, 그리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중점으로 그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김현태 단장이 민주당의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 해유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수서, 이 곽종건이 검찰에 자수서라는 걸 내죠. 자기 이제 자수를 하면서 이 글을 써서 냈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봤는데, 김현태 단장이 봤는데, 그러니까 곽종건 자기 상관의 자수서를 봤는데 아마 본인이 검찰에서 그 조사를 받을 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수서에는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표현이 아예 없다. 그런데 박범계가 12월 10일 날 국방이 오전 회의 마치고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에 박범계가 와서 회의를 하고 나서 이 국회의원 끄집어내 문을 부숴서라도 이것까지 다 들어가 버렸다. 검찰에 제출한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는 말, 끄집어내라는 말도 아예 없었다. 곽종건이 그런 말 쓰지도 않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목격담을 김현태 대령이 오늘 이야기한 거죠. 본인 옆에서 본 목격담.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직접 보지 않고 지어낼 수 없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오늘 현안질의, 국방위 현안질의 참고인 자격으로 했는데 곽 전 사령관이 작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하루 전 12월 9일 날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오셨는데 내가 자수서 내용을 확인해 봤다. 그리고 자수서 내용 중에 그 각종건의 자수서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지시를 받았다 전화로. 자, 각종건이 검찰에 쓴 자수서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각종건이 검찰에 자수하는 거죠.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아. 잠시 쉬었다가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고 적혀 있더라. 자,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아. 이것은 그때의 국회 상황을 그냥 이야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안 채워졌으니까는, 그러니까 각종건이 그 다음에 막 말 바꿀 때는 안 채워졌으니까 채워지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의 초기에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아니고 아직 뭐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는 잠시 쉬었다가 좀 쉬고 있다가,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 말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는 데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죠. 잠시 쉬었다가 국회 안으로 그럼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본회의장이 아니고, 본회의장이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었죠. 의사당, 그 넓은 의사당 안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 의사당 안에는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있었고 또 뭐 기자들도 있었고 유튜브도 있었고 그 안에 또 707 요원들이 들어가 있었죠. 일부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의사당 안에 있는 본회의장이 아니고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자,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국회 의사당 안에, 그러니까는 본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하면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자,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김현태 단장이 봤을 때는 본인께서, 각종건 사령관 본인께서 진실되게 쓴 자수서 내용에는 국회의원이란 말이 없다. 문을 부수고 더 없다. 끄집어내도 없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생겼을까요? 자수서를 12월 9일 날 냈습니다. 그 다음 날 12월 10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죠. 국방위원회에서 오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하더냐 이렇게 의원들이 묻는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회의가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자,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 점심을 국회 구내식당에서 각종건과 김현태 단장이 같이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오후 회의에서 박범계 의원이 질문할 때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떤 내용으로? 자수서 내용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수서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그대로 자수서 썼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일단은 사령관 수식 장소 마련을 위해서, 그러니까 김현태에게 각종건은 하늘 같은 사령관이죠. 별 3개, 무궁화 3개니까는. 그래서 자기가 이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회의를 보통 2시에 속개를 하죠. 뭐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한 20-30분이면 먹죠. 그래서 그 남은 시간 1시간 30분을 쉬는 장소를 자기가 마련해 주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 상관이니까. 그래서 김현태가 평소 알던 민주당 보좌관에게 휴식 장소를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국회 본청의 한 사무실로 안내를 받았는데 그 휴식 중인 사무실로 민주당 한 전문위원이 먼저 들어갔고
이 각종근과 대화를 나눈 후에 박범계 의원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부성찬 이런 의원들도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박종건이 처음에는 권유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각종건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이 한 번 이야기를 하면은 박 의원이 노란 종이에 이를 메모를 했다. 이 각종건한테 자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사항을 이야기해 보세요. 하니까는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박범계가 노란 종이 아주 구체적이죠. 노란 종이를 꺼내서 메모를 하더라. 그러고 나서 박종건 말이 다 끝나니까는 지금 한 말을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학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건이 또 말을 하니까 아까 말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각종건이 노란 메모지에 쓴 메모 종이를 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더라. 여기서 그러니까 문을 부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반복 학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리허설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야당 국회의원을 만난 것부터가 의심을 살 수가 있는데 거기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켰다.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이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이 민주당 박범계 지금 그 대세는 기울었다. 우리를 믿어라 이런 이야기도 그 안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범계가 했는지 아니면 전문위원회 했는지 기억은 없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병주 제일 처음에 12월 6일 날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완전히 말을 바꿔버리죠. 인원 빼내를 갑자기 김병주와 박선원도 같이 있는 그 유튜브에서 말을 바꿔버립니다. 말을 바꿔버리는데 그때 이 김현태 단장은 저는 각종건 사령관이 김병주 유튜브에 나올 때도 반대를 했었다. 아니 만약에 하려면 여야 양측 같이 와야지 한쪽만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그 건의를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프레임에 지금 씌워졌는데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민주당 프레임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각종건은 내 상관인 김병주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로 해버렸죠. 그 질문서까지 미리 보내주고 답변서까지 다 보내주고 그래서 유튜브를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인원 요원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어떻게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 말이지 딱 하니까는 예 국회의원 그다음부터 이렇게 막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 김현태 707 단장이고 김현태 단장이 오늘 본인이 지금 국회에서 나와서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김현태 단장이 개인 생각으로 각 전 사령관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길들여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각 전 사령관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전 사령관이 상황이 종료된 후에 계엄 상황이 종료된 후에 부하와 부대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손 내미지 않을 때 김병주 민주당 의원인지 모르겠으나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았고 민주당 의원들과 사적 만남을 진행을 하면서 본인 의지로 사실을 말씀한다고 했으나 왜곡됐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옆에 이제 다 지켜본 거죠. 왜곡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이 발언도 나왔는데 그것은 국회의원이 했는지 전문위원이 했는지 정확히는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그런 말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송국근 혼술 시간에 전에 들었다시피 이 단전 이야기, 지하 1층 단전 이야기는 그것은
윤석열 오늘 어제 민주당이 단전 사진 영상을 입수했다고 공개를 하면서 갑자기 암흑천지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는 다 그 지하1층으로 들어갔던 김현태 단장이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각종건의 지시였다. 각종건의 지시였다는 이야기고 단전은 특정 사령관이 4일 새벽 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생각해낸 끝에 여러 가지 중 하나로 단전을 할 수 있는지 보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없이 각종건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하 1층에 내려가서 그냥 한 대원에게 혹시 어디 스위치 있는데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스위치를 내렸는데 내리니까는 암흑천지가 된 것이 아니고 내리자마자 이 비상등이 다 켜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민주당이 암흑천지가 됐다.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최소 이렇게 됩니다. 국회 단전 지시를 받은 배경에 대해서 단전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다면은 단전 단수를 했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잠깐 동안 지하 1층에서 불이 나갔던 것을 가지고 이거 봐라, 이것을 단전을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왜곡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이 국회 단전 지시를 받은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 본청 내부에서 많은 분이 막고 있었어. 그때 막 대처를 했죠. 막고 있어서 더 이상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각종건에게 보고를 하니까 각종건이 그러면 혹시 전기라도 내릴 수 없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셨다. 전기라도 내릴 수 없는지. 왜 그러냐면은 그때 707의 임무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제 국회 봉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회 봉쇄 차단인데 이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게 아니고 불순 세력의 공격에 대비해서 국회를 방어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민주당 보좌관들이 이렇게 대치를 해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회를 일종의 봉쇄를 하기 위해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봉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단전을 한번 할 수 있는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상관없이 바로 민주당이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해주겠다고 하는 각종건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제 마치 대단한 거나 발견한 것처럼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그걸 오늘 좌파 성향의 언론들이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했죠. 윤석열이 시켜서 그랬다. 이게 지금 코너로 몰래니까 이런 왜곡까지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단장은 지하 1층 단전으로 암흑천지가 됐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 단전을 그거를 설치를 내리니까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지더라. 단전으로 암흑천지 같이 어둡지 않았다. 충분히 사람이 다 식별되고 크게 불이 꺼졌다고 느끼기에도 애매한 그런 수준으로 잠시 꺼졌다가 켜졌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가짜뉴스다. 가짜뉴스 아니냐? 이 여당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 단전 조치 배경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은 내용이 맞지 않은 뉴스라고 생각한다.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발언 부분에서 김현태 단장이 부대원을 보호하는데 적극성을 띠지 않은 군 수뇌부, 이것은 바로 위에 각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촉구를 하기로 했다. 이 12월 4일 이제 자대로 복귀를 했는데 사령부를 포함한
각종군을 포함한 육군본부, 국방부 어느 누구도 이틀 동안 내게 전화도 아무도 안 하더라. 잘못하면 그 부대원들이 다칠 수도 있고, 오늘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부대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때 뭐 보좌관들이나 시민들이 뭐 다치고 이런 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오늘 그 김현태 단장이 군인들이 차고 있던 시계도 뭐 수십 개가 파손이 되고 개인 장비들도 막 파손이 되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무도 전화도 한 통도 안 하더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최정예부대 707 특임단장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받고 싶은 전화는 딱 하나였다. 뭐냐? 부대원들 괜찮은가? 다친 사람 없는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묻지도 않더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각종군조차도 부대원들, 나중에 자기가 보내는 부대원들을 생각을 해서 뭐 김병주 유튜브에 나갔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현장에 갔던 지휘관에게 부대원들 다친 데 없느냐 이런 거 묻지도 않더라. 자기 살기 바빠서. 그 이야기까지는 안 했지만은 자기 살기 바빠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말도 했네요. 오늘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침투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저희를 이용해 저희들 우리 부대 요원들을 이용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 이게 뭐냐 하면 그때 대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대치 상황. 707 특임단이 국회에 진입을 해서 위해를 하거나 강압적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방어적으로 소화기를 터뜨림으로써 혼란이 가중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물으니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마치 저희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 엄청난 위협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이 오히려 군인들이 뭐 총에 실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거죠. 이 이야기도 합니다. 김현태 단장이 당시 국회 본청 몸싸움 이후에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이 저에게 와서 자랑하듯이 뭔가 얘기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상황 종료 후 부대에 복귀해서 부대원들은 당한 폭행과 욕설에 대해 들으면서 부대원들이 잘 참아줘서 고맙다고 생각했다. 민주당 보좌관들이나 이쪽에게 막 욕설,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대원들이 잘 참아줬다. 군 별 2개 출신이죠. 여군 출신이죠. 강선영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707이 그들이 그 앞에 있던 민주당 보좌관이나 이 사람들이 적이었거나 테러 집단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면 다 제압을 하고도 남을 체력과 전투력을 가진 부대다. 맞나?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기에 소화기를 터뜨리고 폭언과 육체적인 위해 행위를 했지만 참고 그 상황을 극복한 것 아닌가?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도 김현태 단장은 네, 맞습니다. 참았다는 이야기죠. 국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령관이라는 각종거는 단 하나도 한마디도 안부를 묻지 않았다. 부대원들에 대해서 안부를.